네,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도가 시장에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팔자로 일관하면서 삼성전자 집중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도 다시 한번 힘을 좀 잃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에 코스닥도 0.46% 조정 구간에 놓여 있는데요. 남은 오후장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김흥태 매니저 만나서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가 이 점심을 앞두고 어떤 종목으로 또 어떤 전략으로 든든하게 나아가야 될지 마음의 배와 수익의 배도 불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전장 보시면서 어떤 생각과 코멘트를 좀 남기고 싶었을지 궁금해요. 시황 한마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의 불균형을 꼽아주셨는데요.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수급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가장 큰 수급 문제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개인만 매도하는 거죠. 네. 우리들만의 싸움이 되지 않는다. 개인만 매수. 네, 개인만 매수. 외국인들에게 계속적으로 매도하고 있고요. 사실 어제 뉴욕 증시는 또 상승하는 모습을 그려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국내 증시는 어제는 좀 낙폭이 컸기 때문에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오늘 시초가가 코스닥 시장이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 점진적으로 추세가 밀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또 일부 특정 종목들, 그러니까 특정에 대한 테마성에 대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종목들이 전부 다 같은 섹터 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또 한번 또 종목별로 상이하게 또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또 제약바이오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일정 부분 남아 있겠지만은 제약바이오에서도 지금에서는 이제 비만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또 일반적으로는 지금에서는 ST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갑자기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유동성이 좀 심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어차피 자금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는 그 안에서 섹터별로 순환매가 돌리고 있지 않나라고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전략으로 어떻게 좀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시장이 상승하려면 수급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해답 좀 주세요, 전략. 사실 이런 시장의 해답이라고도 하기보다는 일단락은 지금 자리에서는 뭐 제약바이오가 워낙에 또 강한 섹터이기 네. 때문에 앞으로 제약바이오를 좀 더 관심 있게 담아놔도 되지 않을까. 오히려 낙폭장이 컸을 때는 다른 섹터들 IT 업종들을 담아내는 것보다는요 일정은 남아있는 이제 에스모가 이제 내일모레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제약바이오 업종들을 조금씩 담아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여지고요. 비만 치료제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가 고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10월 달에 위고비에 대한 국내 출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혜주들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이라도 담아도 늦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가 오늘 생물보안법이 하원 네. 통과를 했잖아요. 정말 많은 비중으로 찬성표를 얻었다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기대감 있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생물보안법에서는 뭐 CDMO 관련된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거라 보여지는데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아니면 그 외쪽에서 그 바이넥스 이런 네. 종목들도 있겠는데 물론 뭐 ST팜도 있겠지만은요 지금 자리도 뭐 충분히 뭐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번 1달러 100만 원을 한번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에서 너무 고점이라서 담아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밑에 부분에 있는 뭐 ST팜이라든지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참 시장의 방어 역할을 제약바이오가 해주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보유자분들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제약바이오가 있다면요. 시장 대응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김흥태 매니저님의 포트를 열어본다 하더라도요. 제약바이오가 든든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어제 저희가 편입했던, 네. 그죠? 하루 만에 26%의 수익률을 기록한 인벤티질의 후속 전략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1차 목표가 2만 원을 달성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2차 가봅니까?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저라면 좀 욕심 챙겨서 2차를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인벤티지 랩이 오늘 장중에 갑자기 오전장에 20%를 넘게 급등하면서 네. 목표가 2만 원을 달성을 했는데요. 뭐 인벤티지 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제약바이오에서 위고비라든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오늘 저항 구간대에 있었던 28,800원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 자리를 돌파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매도하는 것보다는 뭐 일부분 수익을 챙겨서 현금 확보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은 뭐 비중이 적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굳이 팔아야 될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은 21,000원을 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상에 대한 22,000원까지도 한번 바라보도록 할 테니까는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작년도 12월 달에 있을 때가 21,300원 정도 그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까지는 다시 한번 돌파하고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니까는 2차 목표가 22,000원 잡아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CDMO 관련주가 더 많이 오를 줄 알았더니 비만 치료제의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한데 그중에서 대장이 인벤티지랩입니다. 어제 편입하고 하루 만에 26%의 수익. 비만 치료제 쪽에 더 수급이 붙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운입니까? 뭐 일단은 운도 따라줬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재료가 남아있던 게 아무래도 이제 삭센다나 위고비가 이제 삭센다는 이미 한번 네. 국내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제 위고비가 이제 국내에서도 다시 한번 유통이 될 거라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오는 거고 사실 지금 최근 들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있어요.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미국 시장들에 대한 흐름들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다 보니까는 국내에 대한 여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비만도 있겠지만은 비만의 치료제 원전에 비만 치료제에 앞서서는 일단 당뇨병 치료제거든요. 그 관련해서는 당뇨병 치료제가 아직까지는 도드라지게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는 그와 연계된 기업들을 같이 한번 보는 것도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좀 더 유효하다라는 게 김흥태 매니저의 의견입니다. 인벤티질의 후속 전략 들어봤고요. 목표가 2차적으로 22,000원도 저희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메딕텍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한 3거래일 전에 매수를 했는데요. 역시 단기간에 13%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레이저 치료, 뭐 의료기기 이런 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네. 보이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중에서 루닛이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 라메디텍을 보면서 뭐 제2의 루닛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기업이다라고 소개해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에 11% 정도, 12% 정도 상승하고 나서부터 윗꼬리를 달았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상장하고 나서부터 줄곧 조정받고 있다가 이제 막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 뭐 바닥권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저점에서 매수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서 뭐 제약 바이오에 대한 수급이 붙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순환매가 화장품 그리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도 순환매가 돌릴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답안에도 돌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 시장이 지수가 좋지 않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유통 물량이 적거나 신규 상장주 중에서 이벤트가 있었던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라메딕틱도 충분히 다시 한번 전고점을 넘어가지 않을까. 목표가 2만 원까지는 홀딩하면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메딕텍도 전 고점입니다. 2만 원까지는 홀딩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상승 기대하면서 수익률도 다시 한번 맛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리뷰까지 도와드렸는데요. 오늘 편입할 두 종목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죠? 오늘 힌트를 좀 드리면요. 바이오의 날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뿌시기 한번 해볼게요. 두 종목 모두 바이오에서 나왔는데 첫 번째 종목은 앞서 비만 치료제 매력이 좀 더 있다라고 보셨잖아요. 네. 블루엠텍을 저희가 다시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리뷰를 통해서 한번 조언을 좀 주셨었는데요. 제약바이오 안에서 블루엠텍 어느 정도 위치인지도 궁금하고 사실 네. 비만 치료제 중에서도 굵직한 종근당이라던가 한미약품, 시세를 강하게 받았던 펩트론 등의 종목이 있는데 이걸 편입하는 이유 궁금합니다. 일단은 다들 다 갖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네, 아마 기본적으로 종근당이라든지 펩트론도 다 가지고 계실 거고 펩트론도 지금은 악재를 받아들이고 나서도 조정을 받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신규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제가 이제 블루엠텍을 소개해드렸던 거는 지난 어제였죠. 어제도 마찬가지로 어제 12%, 14% 급등할 때 어제도 신규로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또 소개해드렸던 건 뭐였냐면은 지난번에 손절을 하고 나서부터 이 종목을 어제 하루 종일 좀 관심 있게 좀 봤는데 오늘 조정 나오면 반드시 매수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블루엠텍은 뭐 제약 바이오라기보다는 의약품을 유통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별다로 이제 제약 바이오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섹터보다는요. 일단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혜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개해드릴 때는 삭센다가 이미 우리나라 국내에서 유통할 때 이 블루엠텍이 그걸 역할을 해주면서 삭센다에 대한 수혜를 받았는데 삭센다에 대한 악재를 받고 나서부터는 위고비에 대한 이제 반사익을 수혜를 보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위고비에서도 유통업체로서 블루엠텍이 선정이 되면서 국내 유통업의 의약품에서는 블루엠텍이 전부 다 대부분 시장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올해 10월이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인데 위고비가 국내 출시로 인해서 비만 치료제들에 대한 계속적인 수혜주로 부각이 받을 때면은 당연히 유통업체인 블루엠텍도 같이 한번 수혜를 받을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봉상에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분봉상을 잘 보게 되면은요. 오늘 인벤티지 랩이든지 뭐 그 외쪽으로서
올릭스라든지 이런 관련된 비만 치료제하고 같이 봤을 때 분봉이 같이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벤티지랩이 급등할 때 블루햄튼을 같이 못 따라갔기 때문에 아마 오늘 또는 내일 자리에서 급등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니까요.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저가 매수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 넘어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9,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블루엠텍입니다. 신약을 개발한다거나 플랫폼 기업은 아니고요. 유통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비만 치료제 모멘텀을 안고 이 유통 관련한 기대감, 주가의 상승을 저희가 한 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편입 들어가고요. 강보합권 정도 오늘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목표가는 25,000원, 손절 라인은 19,000원, 블루엠텍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저희가 바이오 뿌시기라고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바이오에서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플랫폼 관련한 기업인데요. 어떤 종목일지 열어보겠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를 가지고 오셨어요. 현재 주가는 22,2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어떤 모멘텀이 있을지 하나씩 들어볼게요. 네, 일단 에이프릴 바이오를 소개하기 전에 저희가 바이오를 많이 담았잖아요. 네. 그 와중에서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유한양의 모스코트 전부 다 담았는데 네. 에이프릴 바이오를 못 담았더라고요. 왜 그랬던 걸까요? 제가 아마 이거 놓치지 않았나. 아마 리가캠이랑 ABL 바이오를 담았기 때문에 에이프릴까지 담아야 되나라고 싶을 정도로 이제 놓친 부분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에이프릴 바이오를 담아도 네.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동사는 이제 항체 절편에 대한 기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 들어서 전반기에 APB-R3라는 자가 면역 치료제에 대한 임상 1상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나올 건데 올해 연내에서도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최근 들어 글로벌 제약사들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이게 이제 해외 덴마크사 모 회사와에 대한 이제 기술 이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자가 면역 치료제에 대한 시장 규모가 아마 40조 원 막대한 금액으로 육박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시장 규모를 봤을 때 매출액도 꾸준하게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나 제약 바이오는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오히려 에이프릴 바이오는 이번 분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을 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서도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내일 모레 있을 이제 에스모가 있기 때문에 유럽 아마케에서도 에이프릴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시너지를 한번 발표할 때 거기에 따라서 또 한번 급등할 자리도 있을 거라 보여주고요. 최근 들어서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그다음에 뭐 GI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 영역을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신고가 영역을 체크했던 게 에이프릴 바이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 장세에서 저점에서 충분히 매수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이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가 매수 한번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전고점 부분인 25,500원, 손절가 라인은 18,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에이프릴 바이오였습니다. 그동안 공략하지 않았던 이유는 오늘이 있기 때문이었겠죠. 자, 오늘 저희가 편입하면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해 보도록 할게요. 목표가 25,500원, 손절 라인은 18,000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종목들을 다 전해드렸는데요. 제약바이오로 이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저희가 헤쳐나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코멘트들 잘 체크해 주시고요. 아쉬운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 쉬지 않고 일하는 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스치면 상한가 방송이 매일경제 저녁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게 끝나고 정각 10시 네. 맞죠? 네, 오늘은 너튜브를 통해서 저녁 10시에 무료 방송을 진행할 텐데요. 아마 시장이 굉장히 이제 반등 기미가 나올 거라고 봤는데 좀 이렇게 실망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힘들어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제약바이오의 흐름들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저녁 10시에 너튜브 김웅태를 검색하셔서 많이들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 들어가면 대선 네. 관련한 코멘트도 있습니까? 네, 오늘 대선 관련해서도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있어요? 힌트 좀 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찬반이 나올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되더라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두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두 분에 대한 후보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앞으로 당선이 안 되더라도 갈 수 있는 종목들, 당선이 되더라도 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섹터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움직일 종목이 분명히 또 갈렸고 그 기대감 속에 이미 저희가 경험을 했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토론이 될 텐데요. 이 부분과 함께 되든 안 되든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다면 저녁 10시 꼭 함께해 주시기
주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매일경제TV는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와 꼭 함께해 주시고요. 증시 오늘 2부는 어김없이 내일 오전 10시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